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뭐하고 있냐고요? 결명자 보고 있습니다. 별거 다 하네. 집에서 물 끓여 먹고 싶어서 보리랑 옥수수랑 결명자 샀어요. 보리랑 옥수수는 볶아져 있는데 결명자는 안 볶아져 있어서 볶아야 한대요. 그래서 이러고 있습니다. 다 볶았으면 티포트에 적당량을 넣고 전원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쁘죠? 별거 다 사네. 보리 2스푼, 옥수수 1스푼, 결명자 1스푼 넣었는데 황금 비율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하나 끓이니까 큰 통 하나 작은 통 하나 딱 맞네요. 어쨌든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제 남편은 막내 아들이죠. 집마다 다르겠지만 시댁은 항상 큰아들 우선입니다. 연애할 때도 관심 한 번 없었어요. 결혼한다고 상견례 하기 전에 찾아뵙고자 전화드렸는데 시큰둥. 뭐로 오냐? 알아서들 해라. 결혼 준비할 때도 나는 돈 한 푼 없으니 그리 알아라. 라고 해놓고 시숙에게는 집이며 차며 형님 가방이며 옷이며 잔뜩 내 아들 앞에서 큰아들 자랑 며느리 자랑만 하시던 분입니다. 근 3년을 너무나도 다른 집 분위기에 많이 속상했죠. 1년도 안 된 한참 신혼일 적에 신랑과 시숙, 형님을 초대해서 술자리를 한번 가진 적이 있었는데 일찍이 시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시숙이 고생을 많이 하셨나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아래 아들인데도 왜 그렇게 차별을 두는지 본인도 모르겠다고. 제사가 있는 날에도 형님 임신이 되지 않아 마음고생 심할 적에도 참석 못하시고 중간중간 시댁 행사 있을 때도 손 한번 벌려준 적 없는 와중에도 혼자 말 한마디 못하고 준비했습니다. 고생했다라는 말, 신랑만이 해줬던 서러운 날도 다 견뎌가며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 눈물 나네요. 최근에 시숙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형님도 마음고생 심할 텐데 위로차 문안 인사를 갔었죠. 심하게 다치신 건 아니라 병원에서 2주 정도만 치료받으면 퇴원할 거라는 말에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웃기게도 형님은 내가 오자마자 자리에 앉고는 물 한 잔만. 휴지 좀. 리모컨 좀 줘. 계속 시키네요. 가게 문 닫고 그 늦은 밤에도 병원 출석을 했습니다. 2주 동안.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나도 참. 가게 일하고 온 거 뻔히 알면서도 계속 시키는 시어머니와 형님 너무 야속합니다. 저녁도 못 먹고 시숙 간병만 죽어라 했네요. 그걸 본 신랑이 안쓰러웠는지 저에게 그러더군요. 힘들지? 미안하다. 이런 집에 시집 와서 고생이 많네. 그냥 연 끊고 살까? 어떻게 그러냐, 가족인데. 항상 제 편 되어주는 신랑. 2년 끊자고 하는데도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2년 끊자고 할 걸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게 된 결정적 이유. 내가 눈이 돌아서 다 필요 없다. 시댁 필요 없다. 2년 끊자 했습니다. 우리 신랑 재산 한 푼 받지도 못했어요. 이미 결혼 전에 큰아들 대학이며 사업자금이며 결혼까지 더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 게다가 대학도 홀로 아르바이트 해가며 겨우 졸업했죠. 그 등록금의 절반은 우리 친정에서 도와줬습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고 분합니다. 시숙 사업이 말리고 시어머니 하던 가게는 옛날에 접었고 형님은 다니던 백화점 매장 정리하고 임신 쪽에만 신경 쓰는 상황. 그런데 병원비를 나에게 청구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 용돈 좀 올려달라는 형님. 월 20만원 빼가면서 형님은 10만원도 안 내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형님의 말에 저희 시댁 지원하는 것도 힘드네요. 저희 그만하겠습니다. 했더니 그게 무슨 소리야? 형님 맘고생할 때 제 돈으로 혼자 음식 준비하고 시댁 명절 때마다 바라는 것도 많아 다 사드리고 바치고 뒷바라지 한다고 1년 동안 1,000만원 까먹었네요. 그래도 제가 싫은 소리 했나요? 고생했다는 말 해줘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이제는 병원비를 내라니요. 병원에서는 어떠셨나요? 저 간병하라고 부르신 건가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열내며 말을 해? 그 많던 재산 받으시고 왜 자꾸 저희한테 손을 벌리세요? 그 재산 내가 받은 게 아니잖아. 그럼 형님은 그 재산으로 쓰신 게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 쓰긴 썼는데 나는 얼마 안 되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병원비 대달라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른 태도로 나오니 할 말을 잃은 건가요? 그동안 저와 신랑을 호구로 봐온 거죠? 제가 어리다고 무시한 걸까요? 형님도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저희도 애기 낳고 키우려면 준비도 해야 하는데 어머님이나 형님 댁 도와드리느라 저희도 빠듯해요. 게다가 재산은 다 시숙이 가져가서 저희 신랑 한 푼 못 받은 것도 서러운데 왜 자꾸 돈을 달라고 하세요? 힘들어요. 저희 손 떼겠습니다. 그리고는 말이 없는 것 같아 끊을게요 하고 끊었습니다. 싸운 것도 아닌데 괜히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쿵쿵 뛰는 게 불안해서 바로 신랑한테 전화했죠. 마누라 장하다.
라며 차라리 잘된 거라고 토닥토닥 해주는 마음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에 엉엉 울고 신랑이 치킨 사와서 같이 맥주 한잔하면서 또 울고 눈 퉁퉁 부어서 가게 문 열고 글을 쓰네요. 분하고 왜 화를 더 내지 못했을까. 소리라도 더 지를 걸 괜히 후회하고 왠지 오늘 시어머니와의 결투가 예상됩니다.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모두 화이팅 좀 해주세요. 댓글입니다. 시어머니의 병원비라고 한다면 부담을 할 수도 있다 하겠는데 무슨 자기 남편 입원한 병원비를 동생네한테 내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으면 이렇게 웃음도 나네요. 맘 단단히 먹고 시엄마와의 2차전 준비하세요. 정 떨리고 싸울 자신 없으면 딱 한마디만 반복해서 하세요. 제가 왜 내야 해요? 녹음기 튼 것 마냥 이것만 말하세요. 아우 무슨 뻔뻔함도 정도 것이지. 그 형님이라는 여자 왜 저래요? 시어머니가 색 난리치면 재산 다 준 큰아들 끌어안고 사세요. 왜 재산 다 줘놓고 도리는 저한테 받으려고 하세요? 전 이제 할 만큼 했고 어머니하고 형님, 아주버님 안 보고 살겠습니다. 앞으로 접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정확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 바꿔버리고 모든 연락은 신랑을 통해서만 받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말끝마다 어머님이 저희한테 해주신 게 뭐 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데요. 재산 다 준 큰아들한테 가서 요구하세요. 어머님이 신랑 키워주신 거 빼고 저한테 뭘 해주셨다고 이러세요? 신랑 키워준 거? 억울하면 도로 가져가세요. 반품할 테니까. 이런 취급받으라고 저희 부모님이 힘들게 키운 줄 아세요? 도대체 수고했다 고생했다 이 말 한마디도 할 줄 모르시면서 저 이제 안 할 테니까 저한테 이제 뭐 바라지 마세요. 라고 강하게 말하세요. 한쪽만 퍼주면 바라는 것도 퍼주는 쪽에다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한판 제대로 뜨세요. 그리고 병원비도 그렇지 병원 다닌 사람이 내야지 무슨 그걸 가족이라는 이유로 내달랜대요. 추가 글입니다. 보니까 남편은 왜 가만히 있냐는 댓글이 조금 있어서 변명할까 해요. 올 신랑은 거진 30년을 차별받고 산 사람이에요. 그동안에 관심받고 싶어서 정말 개구장이 짓을 많이 했다고 했어요. 상도 많이 받아보고 칭찬도 받고 싶다고 했었는데 뭐 항상 제자리. 게다가 상견례할 적에도 제 얼굴 안 보고 진행하려는 게 너무 괘씸해서 이렇게 아들 결혼하는 게 우스워 보이면 나도 당신 우습게 보고 제사며 행사며 당신 얼굴 보기 싫어서라도 안 갈 거라며 바락바락 소리 지르고 시댁 다 뒤집어 온 날 제가 멍청하게도 제가 잘하면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지 않을까 조금만 참아봐 내가 노력해볼게 했었거든요. 부질없는 짓 제가 죄인입니다. 여하튼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 먼저 할게요. 어제 퇴근할 때 중간에 잠깐 봤는데 많은 분들이 화이팅 해주셔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다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들 궁금해하셨던 시어머니와의 전투. 역시나 중간에 시어머니의 연락이 왔었어요. 똑순이한테 화냈다면서 뭔 일이냐? 시어머니는 형님한테 똑순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똑소리하게 한다나? 형님이 시숙 병원비를 저희가 부담하라고 하셔서 화 좀 냈습니다. 했더니 너가 좀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가족인데? 지금 똑순이네 집 형편을 너도 잘 알지 않냐? 애가 들어서야 집의 기운도 좋아지는 거요. 횡설수설 너무 길어서 기억도 안 나네요. 가족인데 시숙한테만 재산 몰아주시더니 시숙 재산 많잖아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야야, 없으니까 그렇지. 있으면 너희들한테 부탁하겠냐? 충청도 분이셔서 사투리가 좀 있는데 대충 알아들은 내용만 적을게요. 저희는 돈 한 푼 받아본 적도 없고요. 힘들게 번 돈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가져가시는데 그게 당연한 건가요? 어떻게 같은 아들을 차별 두고 사세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방구씨한테는 얼마 안 된 시간이겠지만 저도 이렇게 많이 속상하고 서러운데 방구씨는 어떻겠어요? 더 이상은 자원봉사 못하겠어요. 나중에 어머니 늙고 병들어도 찾지 마세요. 저희 시댁 행사 모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사시죠. 니들이 쓰면 얼마나 썼다고 그러냐? 1년에 1000만원씩 지금까지 3000만원가량 나갔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통장 내역 쭉 뽑아다드려요? 얼마 되지도 않구만. 전화로 얘기 그만하고 건너와라. 직접 보고 얘기하자. 아니요, 저 얼굴 보면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전화로 해요. 3000만원을 껌값으로 하시더군요. 어머니는 저희 신랑의 희생이 당연한 줄로만 알고 계시네요. 참나. 더위 먹었냐? 아니요, 뭔 일 있냐? 아니요. 한 1분가량 정적. 많이 서운하냐? 네, 큰애가 뱃속에서 나올 때 얼마나 좋은 줄 아냐? 아무래도 작은 애보다는 큰애가 더 정이 많이 가는 법이다. 너도 애 낳으면 알 거다. 큰애한테 더 정이 많이 갔을 뿐이지 차별하지는 않았다. 그러니 지금 너랑도 이렇게 잘 사는 거 아니냐? 어머니 시댁 수발 드느라 모은 돈도 없어요.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셨다면서 저희 신랑 초중고 졸업사진도 없고 대학교는 왜 못 가고 재산은 왜 못 받고
왜 지금까지 혼자 따로 살았고 어머니 용돈부터 자잘하게 들어가는 집안 행사 비용을 왜 저희가 다 부담해야 하는지 얘기해주세요. 재산 안 줘서 그놈 삐졌냐? 어머니 재산 안 줘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행동에서 저희가 서운한 거예요. 그니까 나는 차별한 적 없다니까. 대략 통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원래 더 길고 내용도 많은데 한개네요. 짜맞추긴 했는데 내용은 다 일치해요. 뭐랄까 말이 조금 안 통하네요. 처음 느꼈습니다. 말이 안 통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본 적도 없었고 이렇게 긴 얘기한 것도 처음입니다. 아무튼 저 마감도해야 해서 통화 오래 못해요. 오래 사세요. 당분간은 뵙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애 낳고 슬슬 제대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저희 신랑 힘들게 번 돈 그리 다 쓰셔놓고 저희가 무슨 자판기예요? 어디 큰아가 애도 안 들어선 마당에 너가 애를 낳겠다고 버릇없이. 이런 식의 대화가 끊임없이 2시간 동안 이어지다가 퇴근해야 한다고 하니 오라는 거 안 간다고 더 속 터져서 배터리도 없다고 그냥 끊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쯤 온 형님 문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렇게 열을 내며 말하니? 정말 황당하네. 나 임신 안 된다고 깔보는 거야 뭐야? 생각할수록 화나네. 그 돈 몇 푼 도와줬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그냥 병원비 내고 쉽게 가자. 나 많이 힘들어. 알잖아. 문자 봐놓고 왜 답장을 안 해? 나 안 보고 살 거야? 답장 좀 할래? 부재 중 3통. 도대체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원하는 대로 얼굴 안 보고 살겠다는데 왜 갑자기 돌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지 왠지 모르게 승리감을 느끼네요. 어제 신랑과 오징어 씹으면서 시댁도 같이 씹어줬더니 아침 기분이 굉장히 상쾌합니다. 진작에 이렇게 한번 속도 털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욕도 퍼붓고 소리 지르고도 싶었는데 막상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심장이 쿵쿵 뛰고 목소리까지 떨려서. 그리고 시숙과 형님이 오늘 저희 집 찾아오겠답니다. 시어머니 데리고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아마 제가 나서지는 못할 거예요. 신랑한테 하라고 했더니 자기만 믿으랍니다. 혹시 모를 증거를 위해 통장 내역을 다 뽑아야 할까요? 읽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려요. 시숙과의 결투 3탄. 시숙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오면 꼭 쓸게요. 좀 많이 아쉽네요. 제대로 쓰고 싶은데 글재주도 없고 게다가 매장에 지금 손님 왔다 갔다 하셔서 글 썼다가 멈췄다 썼다 멈췄다 했더니 글이 조금 우왕좌왕하는 감이 있네요. 죄송해요. 댓글입니다. 3천. 통장 내역 뽑아놓으신 거 그대로 들고 계시다가 그깟 돈 몇 푼이라고 하면 내역서 쥐어주시면서 그깟 돈 몇 푼 갚으시면 시숙 병원비 내드릴게요. 라고 하세요. 하여튼 지 돈 아니라고 우습게 보는 인간들은 다 쫄딱 망해야 돼. 그 돈 몇 푼 도와줬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그냥 병원비 내고 쉽게 가자. 나 많이 힘들어. 알잖아. 이 부분 보고 멘붕 오네. 쉽게 가기는 어딜 쉽게 가. 거지 같은 게. 네가 네 돈 쳐내고 쉽게 가라. 그리고 애는 끝까지 못 낳길 바란다. 지금도 봐봐요.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글쓰님 집에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은 지금 애간장이 탈 거예요. 그동안 몸 편하고 맘 편히 부려먹는 시종 하나 잃게 생겼는데 그 정도 행차는 해줘야겠다는 생각인 건가? 절대로 맘 약해지지 마시고 다른 분 말씀처럼 재산 반 달라고 하세요. 웃기지도 않네. 아우 그동안 남편 고생했을 거 생각하니 맘 아프네요. 힘내시고 화이팅. 저쪽은 이제 안달들이 나서 말도 안 되는 억지밖에 부릴 것이 없습니다. 님 말은 절대 듣지 않아요. 오직 본인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들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길 방법은 없거든요. 그냥 오시면 내쫓아버리시고 진심으로 바라건대 여건이 된다면 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전화번호도 바꾸시고요. 더 이상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어차피 남편분은 그 아줌마의 자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남자의 동생도 아니었어요. 그냥 물주이자 호구였을 뿐입니다. 님이 거기에 호구짓을 더할 수 있게 보태주신 거고요. 반성하고 계시죠? 정말 마음 약해지지 마시고 오신다면 일단 남편이 알아서 쫓아내실 테고 바로 핸드폰 번호 바꾸세요. 엮일수록 또 마음 약해지고 짜증밖에 생기질 않습니다. 이제 두 분이서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후기입니다. 후기가 많이 늦어졌네요. 궁금하시다는 분들도 있으셔서 다시 시간 내서 키보드를 잡아보아요. 시숙은 온다고 한 날 바로 오지는 않았고요. 토요일 오후에 오셨습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 모시고 오셨더군요. 더워서 현관문을 열고 있었더니 빨래하다가 엄청 놀랐네요. 차 내드리면서 앉아보라시길래 앉아서 듣자 하니 시어머니께서 사정이 안 되면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고 해야 하는데 우리 집은 다들 남남이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시길래 큰 어른들이 본보기를 보이셔야죠 했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이 형님이 어머니 앞에서 말버릇 좀 봐. 하시더라고요.
저와 신랑은 담담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댓글대로 저 어디 멀리 좀 갔다 올까 했는데 갑작스럽게 들어오시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네요. 녹음기 준비도 못했고 처음에 형님이 병원비 얘기를 하시길래 신랑이 보험 처리하시는 편이 좋지 않겠어요? 라고 했더니 시숙이 우리가 보험비 낼 상황이냐? 그리고는 종이 한 장을 주더니 잘 봐. 우리가 재산 받고 어디다 썼는지. 하시길래 유심히 봤더니 결혼 전에는 시숙대학, 시숙사업, 결혼식을 위해 쓴 돈과 자잘하게 시숙이 개인적으로 쓴 돈은 기타 지출에 포함시켰더군요. 그리고 결혼 후 시어머니 병원비만 800이 나왔길래 무슨 병원을 가셨길래 800씩이나 나왔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허리가 안 좋아서 수술하고 병실 비용, 재활치료, 간병 모두 포함한 금액이랍니다. 800? 이 정도 나오는 건가요? 시숙차 정비 맡겼더니 너무 오래되어서 부품이 없다고 새 차 뽑으라고 쓴 돈, 차후에 시어머니 넓은 집에서 모시기 위해 쓴 돈 등등 해서 3억 4천가량 나오더라고요. 재산 받을 당시에 일전에 부동산 투기로 벌어들여 현금화했던 돈을 시숙에게 다 물려줬다면 3억이 훨씬 넘었을 텐데 왜 3억밖에 안 되냐, 솔직히 더 있는 거 안다고 신랑이 그러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 바가 없어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물쭈물하더니 화장실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별 생각을 다 했죠. 사기당한 건가? 투자한 건가? 다 줬는데 말아먹은 건가? 우리가 쓴 금액 보면 3천원 걔 이름이야. 우리가 이만큼 썼으니 너희들도 할 도리는 해야지. 돈 받아서 쓴 거랑 힘들게 일해서 번 돈 쓰는 거랑 같아요? 가족 위해 쓰는 거라 피차 일반이지. 그럼 어머니, 저희도 재산 주세요. 가족을 위해 헌신해서 쓸게요. 이미 없는 걸 어떻게 주냐? 저희도 이미 갖고 있는 돈 다 써서 없네요. 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웃기게도 저희 신랑이 없는 형편에 욕먹을 거 알지만 차욕심이 조금 있어요. 저는 그래도 신랑을 지지하는 이유가 여자도 명품백 하나 들고 다니면 알게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대학 다닐 때 연수 갔다 오면서 처음 면세점에서 산 백이 있거든요. 지금은 낡아서 쓰지도 못하지만 아마 여자나 남자나 같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요. 민망하지만 BMW 중고차 하나 있습니다. 중고라 해도 비싸긴 비싸더라고요. 시숙은 그 차가 새 차인 줄 아시네요. 그리고 하시는 말이 그 차를 팔으랍니다. 방구야, 너 갖고 있는 BMW 그거 팔아서 도와주면 되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라. 손 벌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재산 다 말아먹고 이러고 싶냐? 형도 이 아줌마 데리고 나가.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으니까.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엄마들 화나면 하시는 말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형님이나 시숙이나 안 가고 계속 버티고 앉아서 돈 타령하시길래 5만원 건네드리며 택시비 줄 테니까 택시 타고 얼른 가시라고 했습니다. 시숙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일어나더니 5만원 휙 가져가고는 나가네요. 형님은 그러는 거 아니야. 어려워도 다시는 찾지 말어. 다신 안 본다. 라고 하시길래 듣던 중에 제일 반가운 소리네요. 형님 댁 쓰신 재산 목록에 있던 어머니 부양은 형님이 하시는 거죠? 설마 저희 보고 모시라고 하는 건 아니시겠죠? 그것 때문에 집도 샀다는데 알아서 하겠지. 저것도 아들이라고. 아이고. 하시면서 주저앉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도 형님 그대로 나가네요. 형님, 어머니 데려가셔야죠. 결국 시어머니도 신랑이 태워다 드리고 왔습니다. 차 안에서 신랑이 물어봤나 봐요. 어때? 그렇게 믿었던 아들한테 버려진 기분이? 나한테 그렇게 헌신적이었다면 형처럼 대하지는 않았을 거야. 미움받고 크면서 겨우 만난 여자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면 나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야. 라며 단단히 얘기했답니다. 시어머니는 너를 미워한 게 아니라 큰아들한테 기대가 많아서 그랬다. 라며 횡설수설하는데 신랑이 짜증났는지 그만해. 매일 같은 소리 안 지겨워? 라고 했다네요. 시어머니는 너네 집에서 살면 안 되냐? 살림 다 해주고 며느리 편하게 해줄게. 그동안 미워했던 거 용서해줘. 어머니 아마 속으로 걱정되겠죠. 많았던 재산 다 탕진하고 믿었던 큰아들은 망가지고 작은아들마저 등 돌리는 판국이니 걱정돼서 잘 말했냐고 나는 절대 못 모신다고 했더니 걱정 마. 계속 찾아오면 이사 갈 거고 전화하면 번호 바꿀 거고 어떻게든 멀리 할 거니까 그냥 서로 모른 척 살자. 나 잘하는 거 아니냐. 나 무시하는 거 주특기잖아. 왜 이제 와서 관심 주는 척 하냐고 내려드리면서 인사하고 후다닥 왔어.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저희가 많이 싸가지 없어 보일 거예요. 그때 현관문 다 열어놓고 동네방네 다 들리라고 싸웠거든요. 지나가던 택배 아저씨 힐끔 쳐다보고 간 거 아직도 기억해요. 그동안 잘해주시겠지, 인정해주시겠지 속으로 끙끙거리면서도 해왔던 제 자신이 참 돌이켜보면 남 좋은 일만 시켜주고 정작 3천만 원이라는 돈 까먹고 신랑 속만 긁어댔으니 왜 이렇게 한심할까요? 그래도 올여름 매장 매출이 굉장히 좋아서 간만에 해외나 갔다 올까봐요. 휴가도 못 갔어요.
진심 어린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해요. 토요일에 있었던 시습과의 자리가 시원하게 끝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또 크게 한번 터질 거 예상하고 있어요.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또 써도 반갑게 인사해 주시길. 다들 고맙습니다. 모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었는데 제가 좀 논리적으로 머리회전이 되는 편이 아니라서 일부 얘기가 조금 과장된 감도 있어요. 씩씩거리면서 쓴 거라. 한치 오차 없이 쓰는 건 사실 불가능해서 녹음도 안 되고 제가 본 상황 신랑 말만 듣고 쓴 게 다라서 그래도 오늘 불금이네요. 남은 시간 화이팅 하세요. 아자. 댓글입니다. 아 속이 다 후련하다.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듯해요. 님 신랑 최고. 어디서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요? 복 받으셨어요. 남편한테 쭉 잘해드리세요. 늘 행복하시길 빕니다. 아참 해외여행 가는 김에 면세점에서 백 하나 사서 들고 다니세요. 그러게 재산은 뭐하러 미리 물려준대요. 쥐고 있다가 하는 거 보고 물려주던가 아님 두 자식 공평하게 주던가 해야죠. 그리고 큰아들이라고 그렇게 싸고 돌고 무조건 퍼주기만 하니 뭐 신랑이 확고한 만큼 잘 되긴 했네요. 보통은 아무리 그래도 자기 엄마한테 저렇게까지 하시는 분 없으신데 그러는 걸 보면 진짜 정말 엄청 많이 상처받으셨나봐요. 서로 상처 보듬으면서 잘 살아가시길 빌겠습니다. 썰닭입니다. 큰아들에게 재산을 다 퍼준 시어머니 안타까워요. 자식이 잘 되길 바래서 미리 다 물려주신 것 같은데 둘째 아들 부부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저러면 스트레스 받기는 할 텐데 시어머니 입장을 생각해보면 안타깝기만 하네요. 첫째한테 다 물려준 건 잘못된 거지만요. 저러면 둘째 부부는 당연히 모시기 싫겠죠. 부모를 모신다는 건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죠. 제가 뭔 말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배고파요. 얼른 녹음하고 밥 먹고 싶어요. 탕짠면 시켜 먹어야지. 물 끓여 먹으니까 좋아. 좋긴 좋은데 귀찮아.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뭐가 귀찮아?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근데 알갱이 헹궈야지. 다 끓이고 난 알갱이 버려야 되지. 코트 세척해야 되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